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 글라이더 유학팀에서 SOP 도와드리고 대학원 지원 도와드리고 있는 헤일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SOP를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어, 가장 최근에 많이 받았던 SOP 관련 질문들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SOP와 퍼스널 스테이먼트 많이 혼동하시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SOP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SOP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순서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OP랑 PS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서류인지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퍼스널 스테이먼트는 조금 더 한국 지원자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제출하라고 하는 심사 관점의 의도는 사실 지원자의 태도나 가치관, 잠재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셔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시는 이 영문은 MIT에서 이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요약했을 때 개인적인 성장 스토리, 배경,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쓰면서 결국 심사관이 보고 싶은 포인트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 다양성, 포용력 이런 부분들,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싶어 하세요. 어, 그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SOP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SOP를 풀어서 쓰자면, 마찬가지로 MIT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SOP의 뜻을 보자면, 결국 이 SOP는 왜 우리 대학 연구실에 박사과정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에는 허갑과 연구 목표, 또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과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그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 서류를 통해서 심사관들은 이 사람의 학문적 목표와 연구 역량, 그리고 해당 연구실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분의 커리어 목표와 연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과정이 왜 반드시 필요하고 이분을 선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SOP는 사실상 미국 특히 박사 과정에 있어서 심사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SOP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과소평가하시고 조금 더 정량적인 평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SOP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펀딩을 제공하는, 랭킹이 높은 그런 매력적인 학교는 다양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지만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변별력을 가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 연구실과 잘 맞을, 사실상, 입시와 어떤 그 대학의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니즈보다는 이 연구실에 신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연구를 잘 해갈 신규 연구원을 뽑는다라는 관점으로 심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이 SOP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지원자는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어떤 학문적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 박사 과정을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연구를 이어나가기 적합한지 등을 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정말 이 SOP가 그렇게 심사에 결정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 사례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어, 그 전략 부분만 빼고 보자면 굉장히 비슷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이분 문과 계열 언어학 전공을 하시고 PhD로 AI 소사이티 트랙이지만 그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으로 박사 과정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분은 이제 파이썬 기반의 경력이 있으시고 그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고 싶고 이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나와 연결성이 있었고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 미시건 애나버라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전공은 같았어요. 기계공학으로 학부를 하고 석사를 하셔서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PhD를 간 분인데 학부 성적을 보시면 사실 UC 버클리를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력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경력이 이제 실무 경력이 2년이 있었고 또 사실은 교수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학점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궁금한 건 이 사람의 현재 학업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부의 성적도 심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SOP에는 내가 왜 그 당시에 학업 성적이 부진했는지, 안타깝게도 학점은 우리가 이미 나와 있어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내가 학점이 조금 낮았지만, 이 낮은 학점을, 올리고자, 혹은 이걸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할 수 있었고요. 석사 졸업 후에 실무의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 계기가 어떻게 있었고, 그래서 이 해당 연구실의 박사 과정이 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과정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OP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는 지표를 보여주는 서류들을 그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중요한 SOP를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입부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성은 사실 꼭 이렇게 써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좀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는 거여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SOP는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획일적으로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설득할 때 뭐 순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입부에서는 시간 순서로 쓰는 글이 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선 내가 먼저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런 경험들을 사례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OP 샘플이나 뭐 선배의 SOP를 보고 싶어 해서 이제 많이 읽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읽으실 때에도 각 문장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문도 보시면 도입부 굉장히 짧은 두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화려하지 않다라고 해서 좋지 않은 문장이 아니라 이 사례들은 모두 다 합격자의 SOP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당 사항을 연구 주제로 확장한 것을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나올 차례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연구를 하고자 하는 관심사와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시도 보시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하면서라고 시작해서 연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현재 어떤 주제, 이 전공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사과정에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연구실에 내가 지원을 왜 이 연구실에서 나를 선발해야 하는지도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은지까지 작성한 예시를 보실 수 있어요. 본문에서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연구실과 나의 핏, 나 연결고리인데, 보통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분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는데,
단순히 교수님한테 듣기 좋거나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어필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만 하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실의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예시를 보시면 사실 이게 총 세 문장이에요. 세 문장 안에는 나의 경험과 관심 교수, 또 논문, 그리고 이 연구실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협업을 했을 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까지 터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을 할 때에도 어, 보통 일반적으로 SOP가 500단어에서 1000단어 정도의 단어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장들이 이런 나의 어, 목표와 이 연구실이어야만 한다를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핏이라 하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미국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은 이제 우리 연구실에 가장 잘 맞는 사람, 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자 그 사람이 결국 그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또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원하는 인재상인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학업 종료, 수료,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은지 좀 포부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부분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또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렸고, 또 가장 많이 하는, 특히 한국인 지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력서 풀어쓰기형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원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해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팩트를 나열했기 때문에 SOP가 이력서를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 내용이라면 사실 그냥 이력서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끝까지 읽지 않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교수님 이름을 넣어야 한다를 어디서 들어서 뭔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성함을 좀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 교수님이어야 하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 없는 언급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논문의 주제와 나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핏이 맞으니까 절 선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 주제, 그 교수님의 연구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이름보다 성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여기여야만 해요. 저를 왜 뽑아야 하는지를 쓰다 보면 또 너무 많은 추상적인 표현들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SOP는 어떤 연구자로서 나의 경력과 이런 경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추상적인 표현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분량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성이나 내가 왜 여기에야만 하는지를 더 어필을 하고 싶다면 효율적으로 이 열정과 도전 의식을 어필하고 싶다면 사례나 숫자, 경험 혹은 지원서와 함께 내는 서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4번, 어,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나를 쓰고 학교 이름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방금 제가 SOP를 구성할 때, SOP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를 들으셨다면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대학인지 이 연구실이어야만 하는지를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대한 내용 혹은 그 연구실에 대한 교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이름만 바꿔 쓰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학교 이름만 바꿔 쓸 수 있는 SOP라고 한다면 이미 지원 동기나 왜 여기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호소가 좀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합격에는 조금 유리하지 못한 SOP가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이름을 잘못 기입할 위험성. 지금 생각하셨을 때는 에이 설마 미국 박사 지원하면서 저걸 틀릴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그럼 읽으시는 교수님은 우리 학교가 1순위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시고 뭐 더 이상 읽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준비하는 기간 과정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모두 다 이제 투자를 받고 싶은 그 펀딩을 목표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간절함은 각각 SOP를 학교별, 연구실별로 작성하시면서 하는 노력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 학교 이름만 바꿔 쓰는 방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이 사용하시는 챗 GPT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챗 GP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다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남이 작성을 했을 법한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스토리가 조금 묻히는 경우도 있고, 내 사례를, 오히려 SOP, 그 미국 박사 심사에 유리한 내용도 챗 GPT가 굉장히 익숙한 평이한 내용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잘 쓴 글처럼 나보다 되게 잘 썼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문장 문장 하나의 의미라든지 SOP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보자면 이 부분 챗 GPT가 더 약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는 내가 직접 쓰고 최소한으로 오탈자나 문법 정도 체크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부터 저는 뭐부터 하면 되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이거를 바로 글을 쓰는 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서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할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와 연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핏을 강조하기 위해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특징, 왜 내가 여기에 이끌리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 연구실의 다른 점 다른 대학의 연구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를 찾아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내 이력 중에서도 나의 학업, 인턴, 프로젝트, 연구, 실무 경험들 생각보다 많은 경험들과 경력이 있으실 거고요. 이게 어디서 어떤 대단한 곳에서 지원을 하거나 뭐 무조건 몇 년 이상이어야 되거나 이런 한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 경험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경험과 이 연구실의 차별성이나 특징이나 강점들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매칭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게 되시면 초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제 이 연구 분야나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본문에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며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순서로 전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초안이 완성이 되면 점검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력만 나열한 건 아닌지 의미 없는 추상적인 표현은 없는지 모든 문장들이 어떠한 팩트로 근거로 설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반드시 나만의 이야기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드백을 꼭 받아보셔라라고 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SOP는 이제 남을 설득하는 서류인데, 합리화가 전부 다 된 내 자신이 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히나 심사하시는 분들을 나를 만나보지 못한 다른 문화권의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읽고, 이 지원자가 내가 본 지원서 중에서 가장 이 학교에 오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피드백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